일상을 법적인 각도로 비춰보는 리걸마인드. 안녕하세요. 단비뉴스 이혜진 PD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고 당연하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그 부담이 좀 크니까 코로나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시험이 매주 있고 매달 있고 이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안 되지. 1차 합격 되고 이 확진자라 이래가지고서 2차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따로 시험 보든지 대책을 세워줘야 돼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일부 기업의 채용 공고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 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누구나 코로나19에 확진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채용 과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오늘 리걸마인드에서 법적인 시선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함께할 분을 모셨습니다. 단비뉴스 김계범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단비뉴스 김계범 기자입니다. 김계범 기자, 단비뉴스에서 가장 예리한 걸로 소문이 나서 제가 초대를 했는데 오늘 리걸마인드에 임하는 각오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궁금한 거는 많은 편인데 예리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은 제목답게 리걸마인드를 장착해서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걸마인드 시작해보겠습니다. 김계범 기자 올해 채용시험 치른 적이 있다고요? 네, 언론사 입사 시험을 치르고 왔습니다. 그곳은 시험 방역 규정이 어땠나요? 제가 최근에 시험 본 곳은 확진자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연락을 주면 매뉴얼에 따라서 이후 절차를 안내하겠다라고만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 절차가 무엇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적어놓지 않았어요. 되게 애매하고 방어적으로 공지를 했네요. 네. 그 시험 본 게 몇 월이었어요? 5월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은 후군요. 네. 올해 1월에 변호사 시험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었잖아요. 네, 지난해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 공고를 올렸습니다. 먼저 변호사 시험의 특징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변호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고 5년 동안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대 5번만 응시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매우 제한적이죠. 변호사 시험 자체가 제한적인데 법무부는 작년 공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시험 응시자들은 해당 규정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효력 정지 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효력 정지 처분이면 그 해당 규정을 무효로 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1월 4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1월 4일 그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고 난 다음 날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에 개정안을 내놓았더라고요. 네. 작년 4월에 발표했던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볼 경우 어떻게 방역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추가를 했습니다. 확진자는 어떻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주최 측은 확진자가 시험을 보겠다고 신청하면 감염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을 마련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질병관리청이 개정안을 내놓은 뒤 채용 시험에서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절차를 안내하는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뭐였나요? 밸런스 게임 아시죠? 갑자기요? 나한테 불리한 선택지 2개를 주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하게 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한테 100만 원 주기와 지금 당장 노래 부르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하나, 둘, 셋. 둘 다 싫은데? 근데 이게 우리 주제랑 무슨 상관이에요? 법적 쟁점을 따질 때 이 밸런스 게임처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주제를 밸런스 게임에 빗대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이런 기본권 중에서 하나를 먼저 골라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험 주최 측에서는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을 못 보게 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들이 이렇게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게 우선한지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명백하다면 괜찮지만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처럼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대답 안 하셨는데 노래 부르기야 100만 원.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100만 원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을 해야겠죠?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김계범 기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100만 원을? 아, 저는 못 주겠고 노래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래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럼 이제 노래는 듣는 걸로 하고 방금 두 개 중에 한 개 고를 때 둘 중에 무엇이 그나마 이익이 큰지 따졌잖아요. 네. 법적 쟁점을 다룰 때도 비슷한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서로 충돌할 때 그리고 둘 중에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충돌하는 권리 모두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두 권리 모두 조금씩 제한하거나 두 권리를 보호할 때 각각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익을 비교해서 이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제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가요? 이혜진 PD가 아까 밸런스 게임 할 때처럼 한번 해보시죠. 확진자 시험 응시 금지와 응시 가능 둘 중 어느 걸 선택하는 게 더 나을까요? 다르게 말하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이런 기본권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우선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확진자가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가? 이거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채용 시험 같은 경우는 토익 시험처럼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1년에 몇 번 없는 기회인데 내가 확진되면 시험을 못 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증상이 있어도 이걸 숨기고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문제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19 확산의 이게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방금 이혜진 PD가 말한 것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본권과 관련 있는 확진자 시험 응시 가능은 어떨지 혹시 헌법 제38조를 아시나요? 아, 그거 단비 뉴스 일원이 되려면 반드시 외워야 되잖아요. 그쵸? 외우고 계시죠? 전 잘 모르겠어요. 여기 대본에 보니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잘 읽으셨네요. 뒷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형광펜 있으시면 밑줄 쫙 쳐주세요. 네네. 제가 형광펜 마침 가져와가지고. 역시 네. 준비성이 네. 철저한 이혜진 PD. 다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때에는 그게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 내용 밑줄 치셨나요? 네네. 지금 3번 쳤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거군요. 네. 그럼 헌법재판소는 확진자 응시 불가 규정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이익을 비교했는데 응시할 수 없는 경우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진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응시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단 시험 주최 측에서 약간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염 차단 시설이 설치된 그런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야 하니까 그쪽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반면에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는 신청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이미 침해된 뒤에는 이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까 밑줄친 대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비뉴스에서 가장 예리한 김계범 기자가 설명을 해주니까 매우 깔끔하고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그나저나 노래는 해야죠? 안 하시나요? 네, 오늘 리걸마인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하셔야죠. 다음 화에 또 출연하면 해주시나요? 단비뉴스. 네, 되게 끈질기시네요. 예리하신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리걸마인드 같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단비뉴스 김계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가족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최종 면접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생업만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생각했습니다.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 광고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들으니 참 불편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내가 얻은 최종 면접의 기회를 잃지 않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 아닐까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법적 시선으로 검토하는 리걸마인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이 운영하는 비영리 매체 단비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기획 구성 제작의 이혜진, 출연의 김계범이었습니다.